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18,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화 정책, 그 다음에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두 개를 공부를 할 텐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양반 유생들에 의한 위정 척사 운동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두 번째는 99군인들의 차별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임오군란입니다. 임오년에 일어났던 군대의 반란이다. 이런 뜻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 한번 해볼까요? 1863년부터 대략 10년간 고종이 아닌 고종의 아빠인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해 나가던 와중에 10년 만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의 개혁 한번 복습해 볼까요? 국내에서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여러 가지 개혁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두 번째로 대외적으로는 홍상수교 허용이 아닌 거부 정책.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병제병, 남신척 이렇게 있었죠. 최익현의 상소로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통상개화론이 대두되게 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일본이 문효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187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조건 실건 간에 이제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겠네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근대적 개혁을 개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에 명성황후 쪽, 그러니까 명성황후 쪽이니까 외척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민씨였거든요. 명성황후가. 그래서 이 민씨 세력들이 주로 주도권을 잡고 정치를 해 나가는데 이 민씨 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주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홍리기무아문이라는 개혁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 근대적 개혁들을 이제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문을 만들어내는 방문국이라든지 무기를 만들어내는 뭐 기기창이라든지 뭐 화폐를 찍어내는 전환국 이제 이런 신식 기구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군대 개혁을 합니다. 군대 개혁 비효율적이다라고 해가지고 5개 부대, 5군형을 2개 부대로 통폐합하고 정리해고를 당한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겠네요.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기군의 훈련을 누가 맡느냐? 바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일본 훈련 교관이 이 별기군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리해고당한 옛날 군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주로 이제 국가는 이 새로운 군대인 별기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옛날 군대가 요게 이제 나중에 이모군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따가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 곳곳에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일본에는 수신사, 외교 사절이고, 그 다음에 개혁을 좀 배워와라 라면서 고종이 조사시찰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서, 이제 좀 배워와라. 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배워와라. 이렇게 보내고요. 미국에는 이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빙사를 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반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수 유생들이 성리학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면서 일으켰던 위정 척사 운동이 바로 그 첫 번째 반발입니다. 위정, 이거 옳을 정자, 바를 정자고 요거는 위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운동이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여기서 올바른 것은 바로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악한 것은 바로 서양스러운 것 또는 이렇게 개화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흥선대원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랑 좀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씩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데 1860년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막 이 양선이 막 몰려오고 문 열어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이항로가 척화주전론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주로 이 위정척사 운동이 통상을 하면 안 된다. 통상 반대 운동으로 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70년대 바로 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쯤이죠. 요때는 바로 개항에 반대한다라면서 주로 최익현, 요 흥선대원을 탄핵시켰던 요 최익현이라는 유학자가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요 위정특사 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외놈과 서양은 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개항하지 마라. 이런 주장이 되겠죠. 자, 1880년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문을 열었고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이 시기에는 개화 정책 하지 말자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가 되면서 이 조선 책략에 반대하는
영남 만인소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영남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도 지역입니다. 경상도 지역에 이만손이라는 유학자를 중심으로 대략 10,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똑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뜻은 확고하다라는 것을 임금 고종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미국이랑 수교를 맺게 되죠. 자, 한번 보세요. 통상하지 마세요 했는데 통상합니다. 개항하지 마세요 했는데 개항합니다. 개화 정책 안 됩니다 했는데 막 개화 정책 추진하고 있죠. 말을 안 들어.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무기를 들고 나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89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이 양반 유생들이 항일 의병 운동에 많이 뛰어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요 별기군의 이제 차별에 반대하면서 1882년도에 구식 군인들과 도시 빈민들이 일으켰던 이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882년은 임오년입니다.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 임오군란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임진왜란 하듯이요. 자, 이 구식 군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심한 차별에 이제 분노해가지고 일어나기도 했고, 근데 도시 빈민들은 왜 붙었을까?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일까요, 이게? 조금 가려진 것 같은데 보이나요? 네. 자, 배경은 차별 플러스 곡물 가격이 인상됐다. 이런 거를 들 수 있는데 차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99년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심지어 월급도 안 줍니다. 13개월 동안이나 월급이 밀려 있다가 13개월 만에 월급 줄게 와라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통장에다가 저기 돈을 꽂아주지만 이때는 쌀로 줬거든요. 13개월 만에 와 기뻐하면서 드디어 월급을 받는구나 하고 가서 이제 쌀 포대를 이제 짊어지고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야 이렇게 무겁다니 쌀이 많이 들긴 많이 들었나 보다 하고 집에 와서 쌀자루를 열었더니 쌀은 절반밖에 없고 나머지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모래, 그다음에 톱밥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섞어 놓은 거예요. 쌀 가지고 장난친 거죠. 월급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야 수고했다. 월급 여기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두루마블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분노한 군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때마침 이때 이 개항을 하면서 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 빈민처럼 살고 있던 이 도시 빈민들이 같이 합세를 하면서 이 분란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이 사람들은 일본에 있다. 그리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이 민씨 가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공사관,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이죠. 일본 대사관을 공격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씨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 민겨모가 뭐 이렇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난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고종이 이거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 아빠인 흥선대원을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잠깐 동안 흥선대원이 재집권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개혁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자, 한편 이때 도망가던 명성황후, 민씨 집안의 대빵이 명성황후 아니겠습니까? 도망가던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 끌고 와가지고 청나라가 결국 이 이모군란을 싹 진압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때 당시 책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흥선대원이죠. 그래서 진압을 한 다음에 청나라가 이 흥선대원을 납치해 가게 됩니다. 한나라 왕의 아빠를 납치를 해간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을 하고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어줍니다. 공사관이 불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고 이때부터 야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지킨다 라면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외국 군대가 처음으로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군란을 진압하고 나서 청나라 군대가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과 마찬가지로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을 해서 청나라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을 함으로써 내지 통상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내륙까지 청나라 상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까요? 지금 청나라가 이 군란을 진압을 해줬죠. 자, 그 이후부터는 바로 청나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추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의 영향력이 세지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있겠지만 좀 불편한 일도 많아지겠죠. 이때 당시에 개화 세력들은 이 청나라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